여러분, 결혼하실 때 어떤 약속을 하셨나요? 평생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나만 믿어. 내가 다 책임질게. 그 약속이 지금도 지켜지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그 말 자체를 잊어버리고 사셨나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약속을 너무 늦게 기억해버린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75세 영철 씨. 그는 평생 바깥일이 남자의 전부라는 신념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새벽같이 나가 밤늦게 돌아오는 것이 일상이었고 아내가 집안에서 무엇을 하든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 여겼습니다. 밥이 차려지는 것, 옷이 깨끗이 세탁되는 것, 집이 정돈되는 것, 그 모든 것이 어떤 수고 위에 이루어지는지를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 순자 씨가 고생한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다만 표현할 줄 몰랐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표현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영철 씨가 자라온 시대의 방식이었고 그 방식이 옳지 않다는 것을 그는 아주 오랫동안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아니,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오후였습니다. 영철 씨는 동네 경로당에서 바둑을 두고 오후 5시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데 이상하게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아내는 보통 이 시간이면 저녁 준비를 하면서 TV 뉴스를 틀어놓았습니다. 그 익숙한 소리가 없었습니다. 밥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실을 지나 부엌으로 들어서던 영철 씨의 발이 멈췄습니다. 아내 순자 씨가 부엌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가스불 위에 냄비에서는 물이 끓어 넘치고 있었고 순자 씨의 손에는 국자가 그대로 쥐어져 있었습니다. 쓰러지는 순간까지 밥을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철 씨는 그 자리에서 여보 하고 소리를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순자 씨는 눈을 감은 채 미동도 없었습니다. 손이 식어 있었습니다. 영철 씨는 생애 처음으로 119에 전화를 했습니다. 번호를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환자 상태가 어떻습니까? 라는 물음이 들렸고 영철 씨는 말이 나오지 않아 잠시 멈췄다가 겨우 대답했습니다.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구급차가 오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영철 씨는 아내의 손을 잡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50년 동안 제대로 불러본 적 없는 이름을 그날은 수십 번 불렀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를 마친 의사가 영철 씨를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젊은 의사였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병명은 기력쇠진으로 인한 전신마비입니다. 몸이 오랜 시간 극도로 혹사당해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한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몸이 다 타버린 거예요. 몸속 에너지가 고갈되어 신경계가 제대로 신호를 보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영철 씨는 그 말을 들으며 복도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몸이 다 타버렸다는 말이 귀 안에서 울렸습니다. 누가 태운 것인가? 누가 그 몸을 그렇게 만든 것인가? 대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회복이 가능합니까? 영철 씨가 물었습니다. 의사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대답했습니다. 회복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호자분이 얼마나 정성을 다하느냐에 많이 달려 있습니다. 몸의 회복은 의학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곁에 있는 사람의 돌봄이 어떤 약보다 강한 치료가 되기도 합니다. 의사는 그 말을 남기고 다시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철 씨는 한동안 복도 의자에 앉지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보호자가 얼마나 정성을 다하느냐에 달려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중환자실 면회가 허락된 첫날, 영철 씨는 링거를 맞으며 누워있는 아내 곁에 앉았습니다. 아내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영철 씨는 조심스럽게 아내의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영철 씨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의 손이 그렇게 거친 줄 몰랐습니다. 결혼하던 날 잡았던 그 손이 기억났습니다. 그때는 부드럽고 따뜻한 손이었는데 지금 손바닥은 오래된 나무 껍질처럼 갈라지고 굳어 있었습니다. 손마디는 하나하나 관절이 붉어져 있었고 검지와 중지의 첫 번째 마디는 설거지와 걸레질로 오랫동안 닳아 피부가 두꺼워져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거뭇거뭇한 색소 침착이 가득했습니다.
이 손이 50년 동안 밥을 지었습니다. 이 손이 아이들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이 손이 남편 와이셔츠를 다렸습니다. 이 손이 밭일을 했습니다. 이 손이 김장독을 묻었습니다. 영철 씨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그냥 흘렀습니다. 이 손을 제가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어요. 50년을 함께 살면서 잡아본 적도 별로 없었고요. 결혼식 때 이후로 손을 꼭 잡은 게 손에 꼽힐 정도입니다. 그게 너무 미안했어요. 그날 밤 영철 씨는 병실 복도 의자에 앉아 혼자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우는 것이 몇십 년 만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거친 손마디를 처음으로 제대로 바라보면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50년 동안 하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이 된다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아내의 거친 손마디를 그제야 제대로 봤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못한 게 천추의 한이 되더군요. 그날 밤 혼자 결심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살리겠다고. 늦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겠다고. 그게 내가 해야 할 마지막 도리라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엔 혹시 영철 씨와 비슷한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신가요? 표현은 못했지만 사랑했던 배우자. 고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당연하게 여겼던 그 세월.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옆에 있는 아내 혹은 남편의 손을 마지막으로 꼭 잡아본 게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으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한국의 60대 이상 여성이 가장 많이 겪는 질환은 근골격계 질환과 순환기 질환이라고. 그리고 이 두 가지 모두의 근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만성적인 과로와 감정적 돌봄 결핍이라고. 아내의 몸이 먼저 무너지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쌓인 무게입니다. 영철 씨는 그 무게를 너무 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복도 의자에 오래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영철 씨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 안의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아내가 50년 동안 일하던 부엌. 냄비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고 반찬통들이 냉장고를 빼곡히 채우고 있었습니다. 싱크대 위에는 아내가 쓰던 행주가 반듯하게 개어져 있었습니다. 싱크대 옆 후크에는 낡은 고무장갑이 걸려 있었습니다. 오래 써서 손가락 부분이 얇아진 고무장갑이었습니다. 영철 씨는 그 고무장갑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이 장갑이 언제부터 저기 걸려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50년 동안 매일 그 자리에 있었는데 한 번도 눈여겨본 적이 없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아내가 담가둔 김치, 아내가 쑤어둔 된장, 아내가 끓여둔 국이 차 있었습니다. 영철 씨는 그것들을 바라보다가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고는 주방 의자를 끌어당겨 앉아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시계는 밤 11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집에 오니 갑자기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다는 걸 알았어요. 라면 하나 끓일 줄 몰랐고 밥도 제대로 못 지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는데 그냥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못해도 하기로. 앞치마를 두른 날. 다음 날 아침 영철 씨는 평생 처음으로 부엌에 제대로 들어섰습니다. 아내의 앞치마를 찾았습니다. 부엌 문 뒤에 걸려 있었습니다. 오래 쓴 것이라 연두색이 바랬지만 아내가 직접 풀을 먹여 다려둔 것처럼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영철 씨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들어 자신의 몸에 걸쳤습니다. 앞치마 끈이 너무 길어서 2번을 묶어야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혼자 피식 웃었습니다. 75세 영감이 낡은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스스로 봐도 우스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영철 씨는 계속 서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책장으로 갔습니다. 책장 한켠에 손자가 몇 해 전 선물해준 동의보감이 꽂혀 있었습니다. 한 번도 펼쳐본 적 없는 책이었습니다. 그 옆에 낡은 요리책 한 권도 있었습니다. 아내가 신혼 때부터 쓰던 것인지 표지가 닳고 안쪽 페이지들이 기름에 얼룩져 있었습니다. 영철 씨는 2권을 모두 꺼내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돋보기를 찾아 쓰고 요리책의 목차부터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미음 끓이는 법. 페이지를 찾아 폈습니다. 재료 찹쌀, 물.
방법: 찹쌀을 충분히 불린 후 물과 함께 냄비에 넣고 약불에서 저어가며 끓인다. 영철 씨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그러고는 냉장고에서 찹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동의보감을 더 읽어 내려가던 영철 씨는 기력 회복에 관한 부분에서 환기와 대추가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환기는 원기를 돋우고 대추는 심장과 신경을 안정시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철 씨는 그 페이지를 접어두고 재래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시장 약재 가게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들어갔습니다. 환기하고 대추 주세요. 가게 할머니가 어르신, 이거 어디다 쓰시게요? 하고 물었습니다. 영철 씨는 머뭇거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아내한테 먹이려고요. 아내가 쓰러졌어요. 가게 할머니는 잠시 영철 씨를 바라보더니 환기를 조금 더 넉넉하게 봉지에 담았습니다. 어르신, 생강도 같이 넣어서 달이면 더 좋아요. 넣어드릴게요. 돈을 더 받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대추 씨를 발라내려고 칼을 들었습니다. 대추가 미끄러웠습니다. 칼이 빗나가며 왼손 검지를 베었습니다. 피가 한 줄 흘렀습니다. 영철 씨는 잠깐 손가락을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수돗물에 씻고 반창고를 붙인 뒤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5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나를 위해 밥을 지었는데 나는 고작 손가락 하나 베인 것 같고 멈출 수 없었습니다. 2시간이 넘어서야 환기 대추 미음이 완성되었습니다. 색깔이 이상했습니다. 조금 탔고 너무 묽었습니다. 영철 씨는 그것을 유리 그릇에 담아 보자기로 싸고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실에 들어선 영철 씨는 숟가락으로 미음을 한 번 떠서 맛을 봤습니다. 짜지도 않고 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미지근한 죽 같은 맛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철 씨는 아내의 머리맡에 앉아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여보, 나왔어. 이거 마셔봐. 내가 만든 거야. 순자 씨가 가느다란 눈을 떴습니다. 영철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무언가가 담겨 있었지만 아직 말을 할 힘이 없었습니다. 영철 씨가 숟가락을 아내의 입술에 가져갔습니다. 순자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 숟가락이 넘어갔습니다. 영철 씨는 숨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순자 씨는 눈을 감더니 눈물 한 방울을 흘렸습니다. 50년을 살면서 남편이 끓여준 음식을 먹어보는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그 미음이 맛있어서 흘린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정성이, 그 마음이 뒤늦게나마 전해진 것이 고마워서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큰아들이 나중에 고백했습니다. 그날 아버지가 미음을 끓여가신다고 해서 제가 말렸어요. 아버지가 뭘 하시겠어요? 제가 사다 드릴게요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딱 한마디만 하셨어요. 내가 해야 해. 그 말이 왜 그렇게 마음에 남던지요. 서툰 칼질에 손을 베어가면서도 멈추지 않았어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내는 5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밥을 지었는데 나는 고작 손가락 하나 베인 걸 갖고 징징댈 수가 없었죠. 그 정도 수고는 해야 사람이지요. 동의보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 영철 씨는 병원 근처 한의원을 찾아갔습니다. 한의사 선생님에게 아내의 상태를 설명하고 기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한의사는 영철 씨의 이야기를 한참 듣더니 말했습니다. 기력 쇠진이라는 건 단순히 영양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몸이 쓸 수 있는 에너지를 다 소진해버린 상태예요.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약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정성으로 돌보는 것입니다. 그 말이 영철 씨에게는 처방전보다 더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정성으로. 그것이라면 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해야 했습니다. 한의사는 환기 대추 달인 물의 정확한 방법과 함께 3가지 지압 혈자리를 그림으로 그려 종이에 적어주었습니다. 영철 씨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몇 번이나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영철 씨가 완성한 아내의 기력 회복 루틴의 첫 번째 핵심은 환기 대추 생강 달인 물입니다. 재료와 방법이 간단하지만 효과가 탁월합니다. 환기는 한방의 대표적인 보기 약재입니다. 기운을 보충한다는 뜻의 보기약 중 환기는 으뜸으로 꼽힙니다.
현대 연구에서 환기의 사포닌 성분은 피로 물질인 젖산의 축적을 억제하고 세포 내 에너지 생산 물질인 ATP의 합성을 촉진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면역 세포인 NK 세포자 연살의 세포의 활성을 높여 전신 면역력을 끌어올립니다. 대추는 심장을 안정시키고 자율신경계를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랜 스트레스와 과로로 교감신경이 만성적으로 항진된 상태에서 대추의 지아지보사이드 성분은 진정작용을 하여 부교감신경 활성을 높이고 깊은 수면을 유도합니다. 수면 중 성장 호르몬 분비가 촉진되어 몸의 자가 회복 속도가 빨라집니다. 생강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몸의 냉기를 몰아내며 항염 효과가 있어 만성 염증 상태를 완화합니다. 황기 대추 생강의 조합은 기운을 보충하고 마음을 안정시키고 혈액을 따뜻하게 하는 삼위일체의 효과를 냅니다. 만드는 방법: 물 1.5리터에 황기 50g, 씨를 뺀 대추 열알, 생강 3쪽을 넣고 센 불에서 끓으면 약불로 줄여 40분간 달입니다. 체에 걸러 보온병에 담고 하루 3번, 식전 30분에 따뜻하게 마십니다. 꿀 2스푼을 더하면 흡수율이 높아지고 마시기도 편합니다. 영철 씨는 이것을 매일 새벽 4시에 다리기 시작해 6시에 병원으로 가져갔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비책은 영철 씨의 투박한 손으로 매일 2차례씩 시행한 손맛 마사지입니다. 마비된 근육과 굳어버린 혈관을 다시 깨우는데 외부 자극은 약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의 손길은 옥시토신이라 불리는 사랑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여 면역력과 회복 속도를 실질적으로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의사가 알려준 3가지 혈자리와 방법입니다. 첫째, 족삼리입니다. 무릎 아래 바깥쪽 뼈에서 손가락 4개 아래 움푹 들어간 곳입니다. 만병의 혈이라 불릴 만큼 전신의 기운을 보충하고 소화와 흡수 기능을 살리는 핵심 혈자리입니다. 엄지손가락 끝으로 지그시 5초 누르고 3초 쉬기를 10회 반복합니다. 둘째, 합곡입니다. 엄지와 검지손가락 사이 살이 솟은 부분입니다. 상체 기혈 순환을 개선하고 두통 어지럼증 상체 마비 회복에 효과적입니다. 반대쪽 엄지로 지그시 눌러 원을 그리듯 자극합니다. 셋째, 용천입니다. 발바닥 앞쪽 3분의 1 오목한 곳입니다. 신장 기능을 강화하고 하체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손바닥 아랫부분으로 골고루 문질러 주거나 엄지로 5초 눌렀다 떼기를 반복합니다. 영철 씨는 이 3가지 지압을 한의사가 그려준 종이를 식탁 위에 펼쳐두고 외웠습니다. 처음엔 순서가 헷갈리고 힘 조절도 어색했지만 매일 하다 보니 손이 알아서 찾아갔습니다. 아내가 아프다고 하면 힘을 줄이고 시원하다고 하면 더 눌러줬습니다. 그 과정에서 영철 씨의 손은 점점 아내의 몸을 아는 손이 되어갔습니다. 밤 12시가 넘어서도 병실 불빛 아래에서 아내의 다리를 주무르는 영철 씨의 모습을 야간 간호사들이 자주 목격했다고 합니다. 어르신, 이제 가셔야 해요. 면회 시간 지났어요. 간호사가 말하면 영철 씨는 조금만요, 조금만 더요라고 말하며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매일 이렇게 오세요? 영철 씨는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집에 가봐야 혼자인데 여기가 더 낫지요. 간호사가 그날 복도에서 혼자 눈물을 훔쳤다고 나중에 영철 씨 아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연세에 그 정성이 어디서 나오나 싶어서요. 그 투박하고 못생긴 손이 매일 밤 아내의 굳어버린 다리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힘을 조절하지 못해 너무 세게 누르기도 하고 잘못된 혈자리를 짚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손에는 50년의 빚진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기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무르다 보면 아내 손이 따뜻해져요. 처음엔 차가웠는데 한참 주무르면 온기가 돌아와요. 그게 느껴질 때마다 아, 피가 돌고 있구나. 살아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 힘이 났어요. 지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3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영철 씨는 그 3달 동안 단 하루도 병원을 빠지지 않았습니다. 설날이 끼어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아버지, 명절 하루만 쉬세요. 제가 다녀올게요 라고 했지만 영철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간다.
명절 당일 새벽에도 환기대추 달인 물을 보온병에 담아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태풍이 온 날도 같습니다. 비가 옆으로 몰아치는데 우산이 뒤집혔습니다. 홀딱 젖은 채로 병실에 들어서는 영철 씨를 보고 순자 씨가 처음으로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감 오지 말지. 영철 씨는 젖은 머리를 손으로 닦으며 웃었습니다. 비가 좀 왔어. 괜찮아. 그날 그 한마디가 순자 씨가 입원 이후 처음으로 영철 씨를 걱정의 한말이었습니다. 첫 한 달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여전히 손가락 하나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영철 씨는 불안했지만 아내 앞에서는 절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의사 선생님이 잘 되고 있다고 했어. 사실 의사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철 씨는 아내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환자에게 가장 나쁜 것은 포기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2달이 지나자 아내의 식욕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영철 씨가 가져온 미음을 반그릇 남기던 것이 한 그릇을 다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맛있어? 영철 씨가 물으면 순자 씨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영철 씨는 충분했습니다. 3달째가 다 되어가던 어느 수요일 아침 영철 씨가 용천혈 자극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아내의 발바닥을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문지르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뭔가 느껴졌습니다. 다시 집중해서 바라봤습니다. 아내의 엄지발가락이 꼼지락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지나쳤을 만큼 미세한 움직임이었습니다. 하지만 3달 동안 매일 그 발을 들여다본 영철 씨의 눈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발가락이 움직였어요. 분명히 움직였어요. 처음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봤더니 또 움직이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싶었는데 아내가 놀랄까봐 참았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영철 씨는 그날 아내의 손을 꼭 쥐고 말했습니다. 발가락이 움직였어. 봤어? 움직이더라고. 순자 씨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눈에 물기가 고였습니다. 발가락이 움직인 날로부터 3주가 더 지났습니다. 재활의학과 치료사와 함께 처음으로 기립 훈련을 하는 날이 왔습니다. 침대 난간을 잡고 상체를 일으키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의 팔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몇 번이나 도로 주저앉았습니다. 치료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쪽 제 손 잡으세요. 그런데 순자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영철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영감 손 잡을게요. 영철 씨는 앞으로 나섰습니다. 2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내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2 손 모두 떨렸습니다. 아내의 손인지 남편의 손인지 모르게 둘 다 떨렸습니다. 순자 씨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온몸이 흔들렸지만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영철 씨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떨리는 왼발을 앞으로 조심스럽게 내딛었습니다. 한 걸음, 그리고 오른발, 또 한 걸음. 여보, 나 좀 봐. 내가 서 있어. 영철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소리를 참으려 했지만 참지 못했습니다. 75세 노인이 어린아이처럼 꺼욱꺼욱 소리를 내며 울었습니다. 치료사도 발을 멈췄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간호사도 멈췄습니다. 영철 씨는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 다음엔 단단하게. 오래, 아주 오래 안았습니다. 아내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잘했어. 잘했어, 우리 순자. 고마워. 그러자 순자 씨가 남편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감 고마워요. 그 2마디가 모든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첫 걸음을 떼는 순간,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자식들 돌잔치보다 집들이보다 승진보다 그 한 걸음이 제 평생에서 가장 눈물나게 아름다운 순간이었어요. 내가 살면서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날 병실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야기했습니다. 2 노인이 서로를 안고 우는 그 장면을 목격한 환자 보호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눈물을 훔쳤다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복도 여기저기에서 눈물을 닦는 사람들이 생겨났다고.
75세 남편이 아내의 첫걸음을 두 손으로 받쳐주던 그 장면. 평생 표현 한 번 제대로 못했던 남자가 아내의 한 걸음 한 걸음에 눈물을 흘리며 잘했어를 반복하던 그 장면. 그것이 사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늦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영철 씨가 그것을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사랑은 젊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75세에도 80세에도 그 마음이 살아있는 한 사랑은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태어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집 앞 시골길에 개나리가 피었습니다. 영철 씨는 아침 일찍 아내의 운동화를 꺼내 솔로 깨끗하게 닦아두었습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함께 집 앞 산책길을 걷는 날이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순자 씨가 신발을 신으려다 끈이 잘 묶이지 않아 더듬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영철 씨가 말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굵고 거친 손이 아내의 운동화 끈을 조심스럽게 잡아 정성스럽게 매듭을 지었습니다. 순자 씨가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남편의 굽은 등이 보였습니다. 그 등을 바라보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철 씨가 일어서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순자 씨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영철 씨는 아내의 보폭에 맞춰 걸음 속도를 조절했습니다. 앞서가지 않았습니다. 뒤처지지도 않았습니다. 딱 아내의 속도로 걸었습니다. 쉬고 싶으면 언제든지 쉬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봄 햇살이 두 사람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마을 할머니 한 분이 마당에서 이 모습을 바라보다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어머, 순자 씨가 나왔네. 영감이 손을 잡고 가네. 그러고는 피식 웃었습니다. 저 영감, 이제 좀 사람이 다 됐네. 나보다 딱 하루만 더 살다 가오. 못다 한 사랑 다 갚을 수 있게. 50년 동안 못 갚은 걸 이제부터라도 갚아야지요. 죽기 전까지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갚다가 죽겠습니다. 그래야 사람 도리를 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영철 씨는 매일 아침 아내보다 1시간 먼저 일어납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은 환기대추 달인 물을 끓이는 것입니다. 이제 손에 익어서 눈 감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아내가 먹기 좋게 부드럽게 지은 현미밥을 준비합니다. 반찬은 아직 서툽니다. 자식들이 주말마다 반찬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밥만큼은 직접 짓습니다. 그것이 영철 씨의 고집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밥을 한 숟가락 뜰 때마다 영철 씨는 맞은편에 앉아 바라봅니다. 잘 씹고 있는지 삼키기 어렵지는 않은지. 맛있어? 하고 물으면 순자 씨는 응, 맛있어 하고 대답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영철 씨는 생각합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내가 50년 동안 놓치고 살았던 것이구나. 매일 저녁 두 사람은 나란히 TV 앞에 앉습니다. 예전에는 영철 씨가 리모컨을 독점했습니다. 뉴스가 끝나면 바로 야구 중계를 틀었고 아내가 보고 싶어하는 드라마를 틀어달라고 해도 나중에를 반복했습니다. 지금은 아내에게 먼저 줍니다. 당신이 보고 싶은 거 봐. 순자 씨는 처음엔 어색해하더니 이제는 자연스럽게 봤습니다. 가끔 둘이 같이 드라마를 보다가 영철 씨가 먼저 울먹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순자 씨가 영감도 참 이 나이에 눈물이 많아졌어 하며 웃습니다. 그 웃음이 영철 씨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리입니다. 자기 전 영철 씨는 여전히 아내의 발을 주무릅니다. 더 이상 지압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그게 좋아서입니다. 손이 따뜻해지는 것이 느껴질 때까지 주무릅니다. 그러면 아내가 스르르 잠이 듭니다. 그 잠든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영철 씨의 하루 중 가장 좋은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영철 씨와 순자 씨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옆에 있는 배우자가 생각나셨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미 곁을 떠나간 배우자가 그리워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나 자신이 영철 씨처럼 표현하지 못하고 살아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영철 씨가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하나입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매일 새벽 환기를 다리는 것, 서툰 손으로 운동화 끈을 묶어주는 것, 아내의 보폭에 맞춰 천천히 걷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의사도 약도 하지 못한 일을 해냈습니다.
쓰러져서 다시는 걷지 못할 것 같았던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보약입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처방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다 보신 후 지금 당장 옆에 있는 배우자의 손을 꼭 잡아주세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잡아주세요. 그 손 한 번이 어쩌면 오늘 하루를, 아니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영철 씨처럼 75세에도 사랑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이른 때입니다. 죽기 전에 아내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이 두 마디를 앞으로 남은 날들 동안 매일 하려고 합니다. 50년치를 갚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갚다가 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